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연자들을 엄선해서 대한민국의 각 분야의 최고로 모실 것을 시청자 여러분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차원에서 한국 증시 역사상 개인 투자 입장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스마트 인컴의 박영옥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유튜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직접 현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네네. 이해관계가 이렇게 상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게 자제를 오래됐죠? 했는데 네네. 우리 한 의원님이 월요일 전화 받고 이렇게 네. 오게 됐는데 요즘 그 근황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익이라는 것은 항상 이번엔 다르다. 그래서 저도 9.11 테러 때 자립을 하고 2008년도 때 자산이 증대가 되고 또 2013년도 때 증대가 되고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는 저도 사실 자산이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은 이렇게 실패하지 않고 그런 게 많이 인식돼 있죠. 네네. 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투자자들과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현상에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지우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9.11 테러도 그렇고 2008년도 글로벌 위기도 그렇고 2013년도 1억발 재정위기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금융과 실물 경제의 어떤 위기 속이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이렇게 셧다운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순식간에 주가가 50% 그렇죠. 빠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도 전혀 현금으로만 한 게 아니라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또 내가 보는 내 관점에서 보는 그 기업의 가치가 네네. 저평가돼 있으니까 나름대로 20-30% 정도 이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해왔는데 주가 순식간에 30%. 저 자체도 이런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되면 나도 정말 이렇게 자산이 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떠내려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리스크 관리를 한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다 이렇게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과정의 연속이라고 보는 건데 제가 97, 8년도에 이제 교부증권 압구정지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때 신용 투자를 고객들에게 권하고 그렇게 투자해서 주가가 그때 10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아, 그랬대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깡통 계좌도 발생이 되고 이러면서 정말 이 주식시장의 어떤 쓴맛도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로부터 정말 원망도 듣고 그래서 인생도 배우고 해서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본질을 깨달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2001년도 이제 9.11 테러 때 독립을 해서 이제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은 위기 때마다 나한테 그런 기회를 내가 잘 살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자산가로 이렇게 성장이 됐다고 봅니다. 네. 주식 농부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죠. 네네. 농부가 농사짓듯 투자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해왔고 또 그렇게 투자를 해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어렵게 이렇게 여기는 부분은 결국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네. 지속 가능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저는 이제 이렇게 기업을 평가를 하지 오늘 지수가 얼마 올랐다 내렸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는 요인은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패권 전쟁 네네. 그리고 환율 문제라든가 유가 문제라든가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권 시장에 미치는 요인들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것은 결국은 기업들이 극복해야 될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깊이 있게 증폭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 결국은 그런 어떤 대외적인 변수나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증권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분석하는 걸 제 머리가 그까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가 이제 주식을 산다는 것은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사는 것이고 기업의 네네. 권리, 에코티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지분에 대해서 투자해서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면은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이 주가의 오르내림을 보고 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대부분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주식 투자 자체를 할 때 투자하려고 하는 목적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그 목적보다도 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주식 투자가 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뭐 낚시를 하면 적시에 이렇게 던져서 고기를 잡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잡아주기를 원하고 이러지만은 그 낚시의 구성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터득을 하는 게 나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고 하면은 이 자본시장의 틀, 구조, 환경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어떻게 해야만이 이제 투자를 성공을 이렇게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나오는데 기본에 이렇게 충실하고 있고 네. 그 이렇게 이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예. 코로나에서 2월 중세 주가가 빠질 때도 좀 의연하게 버틸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데도 너무 부안해동하지 않고 예. 그런 쪽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가 모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외부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그런 변수들로 인해서 주가가 내린다. 그러면 나는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죠? 네네. 제 가치보다도 떨어져 있으면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람들은 주가를 이렇게 팔게 되죠.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업이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잘 극복을 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겠다. 네. 이런 걸 보고 저는 항상 어려울 때마다 굉장히 바빠집니다, 사실은. 근데 증권시장이 평온해지면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위기라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네. 위기 속에서 이제 기회를 찾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뭐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이런 쪽들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그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의 성과에 대해서 지금 공유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대주 지분이 낮아졌고 외국인 지분이 높아지고 기관 투자가들의 그 역할이 좀 커지고 그다음에 또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 또 기업 경영인도 그런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해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중견 중소기업들 사각지대에 있는 자기만의 어떤 그 자본시장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만의 구중궁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자기 그 상속 증여를 통해서 그 주가를 이렇게 방치해 놓게 되면은 정말 이 투자자들로서는 굉장히 그 큰 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길어져 있는데 정말 이렇게 단순한 노동자, 뭐 소비자, 투자자로 살기에는 진짜 팍팍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모토가 그 주식 투자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평생 동행할 기업 3-4개만 있으면 정말 경제적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평생 동행할 기업이 어디가 있나? 뭐 5년 아니라 10년 안 돼서도 이렇게 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가는데 그런 기업들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기적인 그 조직체이기 때문에 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변화에 대응하면서 혁신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오늘의 뭐 삼성전자도 옛날에 삼성 상해부터 시작을 했고 현대도 뭐 현대 상사로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그동안의 변화를 잊고 혁신하면서 적응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삼성전자나 현대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성공한 요인은 2가지라고 봅니다. 주인의식과 기업가 정신. 네. 내가 주식을 투자할 때 저는 한 주를 사더라도 내가 오늘 샀다 내일 팔더라도 내가 투자하는 기간은 그 회사가 온전히 내 회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또 이 투자자도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많은 그 이 물질 문명의 그 혜택을 누리면서 성장을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네. 가장 큰 게 저는 전기의 발명이라고 봅니다. 산업혁명. 우리가 만약 전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기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발명하는 것은 과거에 그 여러 가지 과학자, 공학자, 또 사업가가 있지만은 그 이면에 투자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단순히 뭐 이렇게 그 자본의 이익을 이렇게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삶을 좀 보다 더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데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그래서 저는 투자자는 결국 사업가다. 저는 주식 투자로 이렇게 쉽게 돈 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증권시장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사업가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최근에 그 동학개미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 동학개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동학개미에 대해서 이제 그 언론이나 뭐 아니면 방송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네네. 근데 저는 그건 넌센스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동학개미들은 굉장히 그 똑똑해졌습니다. 네네.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네네. 모든 정보를 우리 저 한 의원님과 저희가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지금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이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오히려 이제 증권사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이 투자 입장에서 물론 이제 다양한 이게 매체들이 있지만은 그 매체들에서 나오는 지식과 정보를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정확히 받아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동학개미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동학개미라는 얘기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동학개미가 과거에 그 외세나 우리 그 뭐 탐관오리라든가 관군 폭정에 의해서 이렇게 그렇죠. 일어나 네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자본시장과 지금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너무 앞서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자본시장도 보면 그래서 이거 동학개미라는 의미가 붙여진 겁니다. 예, 뭐 증권사라든가 거래소라든가 자산용 자문사 또 뭐 그걸 감독하는 금융이나 이런 쪽에서 플레이어 중심으로 우리 자본시장에 가계 자산이 기업에 투자가 돼서 기업과 가계가 함께 이렇게 성장을 해야 그 자기들도 거기에서 이게 부를 누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수수료 수입에 이렇게 의존한 상품들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은 물론 2008년도 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그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에서 액티브 펀드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한 뭐 8-90% 됐는데 중장기로 투자하는. 2008년도 이후부터 물론 이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이 인덱스 펀드 중심으로 가는 건 저는 뭐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너무 그게 과하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지금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보는데 네. 우리 그 동학개미의 운동은 최근에 이제 그 사람들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많이 샀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 처음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하나가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이게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이나 기업이 어떤 이점이 없으면은 돈도 나가고 사람도 나가고 기업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추세로 인해서 지금 시중에 그 유동성은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데 그 돈이 투자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대부분 다 해외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우리 한국 주시장은 여러 가지 그 시장의 저평가 요인이 뭐 컨트리 디스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고 네네. 그 다음에 또 그 기업 지배구조 문제도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단지 이제 이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도가 좀 떨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동학개미들이 그걸 불을 지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정말 나라를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은 외국인이나 기업인에 의해서 지금 예속이 돼 있거든요. 네네. 거의 뭐 한 70% 이상이 외국인과 기업인들에게 예속이 돼 있는데 이번 기회에 부동산에 치우친 자산 뭐 거의 한 70% 이상이 부동산에 치우쳐 있고 30%가 그렇죠. 금융자산인데 그 30% 중에서도 거의 한 80% 이상이 확정금리부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네. 그 20% 정도 미만의 뭐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주식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어떤 그 그레이트 시프트, 머니 무브가 지금 저는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단지 뭐냐 정말 이게 그동안에 단기 낙폭이기 때문에 50%까지 회복이 됐고 이제는 그 투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평생 동행할 기업을 찾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드립니다. 네. 너무 동학개미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중시가 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쉽지 않는 일인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그 생활 환경이나 자본 뭐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 이런 변화를 이끌고 가는 게 결국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디지털화가 이렇게 가속화될 거고 이게 뭐 빅데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런 부분인데 어찌됐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상이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그 패스트 팔로우 산업에서 퍼스트 무브 산업 쪽으로 지금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화 콘텐츠 관련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바이오 생명과학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 중심으로 그 찾아서 투자하면 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국경제TV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문화 일반 콘텐츠 사업. 그 네, 맞죠. 그린 네. 뭐 생활과 관련된 뭐 자전거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문화 콘텐츠 뭐 산업 포함해가지고 뭐 바이오 생명 그다음에 그 제약 그다음에 그 IT 산업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네. 굉장히 그쪽은 레드오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그 일반 그 소비자들하고 직접 이렇게 연결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네네. 지속적으로 우리는 먹고 뭐 전쟁이 나도 우리는 뭐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는 그동안에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요인들이 뭐냐면 대부분 다 그 성장주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성장 시대에서 지금 수축 사회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기대치를 굉장히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지금 PBR 뭐 0.23배짜리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3, 4배짜리인데 이런 기업들이 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들 그 꾸준히 이익 내면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는 그런 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투자 문화도 투자들도 눈높이 낮추고 또 그 기업주들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을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게 저는 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신 데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박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